여기 캐릭터 안에 이건 포인터입니다. 주소죠. 주소. 캐릭터의 포인트가 아니라 주소라고 보는데 주소로 가리키는 것이 여기 4바이트, 여기 4바이트. 당연하겠죠. 그런 차이를 가진다는 것이고. 원래 인트가 워드 단위였는가요? 4바이트가 워드 단위였는가요? 아까 또 이거 언급했죠. 이게 여기 프리픽스, 서픽스의 의미는 또 인텔 CPU 어셈블리의 의미로 16비트 호환 때문에 워드를 16비트로 나타냅니다. 인텔에서는. 그럼 저희가 32비트 때는 4바이트를 워드 그때 얘기한 워드하고 여기 워드하고 개념이 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맨 앞에서 데이터 배울 때 워드는 그렇게 컴퓨터 아키텍처에서 그 32비트 그 워드였는데 이거는 인텔 CPU의 어셈블리를 나타내는 그냥 컨벤션, 약속이에요. 그래서 워드, 이건 쿼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주 또 크게 다른 것이 레지스터 세트가 좀 달라요. 일단 개수가 다릅니다. 개수가 8개가 아니라 16개. 그리고 당연히 32비트가 아니라 이거의 2배인 64비트. 그리고 우리가 EAX, EBX에서 할 때처럼 필요에 따라 가지고서 16비트, 8비트로 접근할 수 있다고 했죠. 이것들도 필요에 따라 가지고 32비트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64비트는 32비트 명령어, 인스트럭션 명령어 세트를 풀 100% 다 호환을 하기 때문에 32비트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거는 레지스터 개수가 늘었기 때문에 아까 그 레지스터 개수가 부족해가지고 뭔가 백업하고 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이 좀 줄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그 CPU 명령어 셋을 또 구분할 때 한 가지 기준이 스택 기반, 스택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CPU인가 레지스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CPU인가에 따라서 시스크와 리스크 계열의 독자적인 어떤 대표적인 특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텔이 64비트 아키텍처로 가면서 레지스터 셋을 2배로 한 효과는 결국 어떤 효과냐면 리스크의 특성을 많이 좀 반영한 이런 명령 세트를 구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똑같은 예, 아까 봤던 코드이죠. 이게 64비트 컴퓨터에서 컴파일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항상 이렇게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뭔가 엄청나게 줄었죠. 셋업 부분 하나도 없고 PC 부분 리턴만 있습니다. 즉 앞에서 얘기한 스택을 셋업하기 위한 이런 작업들이 다 빠져버렸어요. 즉 이게 이제 스택 중심의 명령어 세트 구조냐 레지스터 중심의 명령어 세트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 아까 했죠. 인자 전달해야 되죠. 인자 전달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인자 전달을 어떻게 하냐 RDI 혹은 RSI라는 레지스터를 통해서 인자를 전달해버립니다. 컴파일러가 쭉 보고 이 함수는 로컬 변수도 있기는 하지만 특별히 메모리에다가 할 필요는 없다. 레지스터로 세팅이 된다. 라고 하고 인자도 그냥 2개, 인티저 2개 여기 인트의 포인트니까 4바이트죠. 4바이트짜리 2개만 필요하다. 그러면 아예 스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수압은 스택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구조가 되는 거죠. 아까 이 그림으로 다시 넘어가면 보시니까 H로 지금 워낙 이제 레지스터 이게 여기서 사용하는 게 적으니까 뒤에 있는 것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까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리턴 어드레스 있고 여기가 인자 SP YP 뭐 이렇게 막 들어갔는데 64비트 아키텍처에서 컴파일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도 또 EBP 세이브 이런 것들이 또 EBX도 세이브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값들을 스택을 이용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런 레지스터를 통해서 전달해버린다. 그리고 임시 변수도 따로 메모리에다 쓰지 않고 그냥 EAX, EDX로 쓴다는 거죠. 이렇게 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까도 그 SI, EXI, EDI, ESI가 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그냥 아키텍처 특성상 30비트 아키텍처는 스택 기반을 하기 때문에
스택을 통해서 이렇게 했고 64비트 아키텍처는 레지스터를 이용한 오퍼랜드 전달을 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걸 쓰긴 했는데 여기가 이렇게 더 있죠. R8부터 R15까지 더 이렇게 더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4비트 코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레지스터 활용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거는 사실은 리스크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크 시스크의 특징을 얘기할 때 결국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인텔이나 ARM이나 리스크와 시스크의 특성을 어느 정도 기본을 유지하고 있지만 좀 장점을 서로 채용해서 믹스하고 있는 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보호 명령을 보는 것으로서 이 프로그램이 이제 기계어로 이렇게 표현이 될 때 프로그램이 CPU가 실행하는 구조로 표현될 때는 스택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사업하는 리스크에서는 스택을 무조건 사용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 로컬 변수도 워낙 없고 하다 보니까 스택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걸로 됐는데 인자는 두 개밖에 안 되니까 보통 인자는 아주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보통 인자는 레지스터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로컬 변수가 많아지면 64비트, 리스크, ARM 용변 제조 없어요. 무조건 스택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 이게 스택 아까 EBP, ESP 세팅하는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 예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필요 없으니까 아예 안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이 스택에 관련된 개념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그 데이터 이동 명령어를 이제 보는 것으로서 CPU 수준에서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한 기본 골격을 한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실제 산술, 논리, 연산하는 명령어 그리고 이쪽 제어 명령어 쪽으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그 데이터랩 과제를 또 오늘까지 이렇게 하려고 돼 있었는데 많이 어려운 사람 있어요? 이번에는 그 연습 문제 풀이했던 것과 유사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서 감을 아예 못 잡는 이런 거는 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해서 하나들까지 해서 내시고 이 데이터랩은 이 정답을 따로 공개를 안 할 테니까 혹시 오늘 저녁까지 맞춰서 못했을지라도 하나들까지 좀 해서 완료를 하기 바랍니다. 질문 혹시 있습니까? 과제나 등등.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